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걸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코어로직은 뉴질랜드 전역의 교외 지역에서 평균 주택 가격이 거의 6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분기 동안 평균 주택 가격은 교외 지역 10곳 중 6곳에서 상승했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고르지 못한 수준이라고 코어로직은 말했습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모투 전역의 교외 지역 중 평균 주택 가격이 거의 60%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는 뉴질랜드 전역에서 분석한 935개 교외 지역 중 549개 약 59%에서 4분기에 중간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교외 지역의 중간 가격은 하락했으며 절반이어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어로직의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케빈 데이비스는 지난 분기 동안 교외 10곳 중 약 한 곳의 가격이 최소 2%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7개 교외 지역에서는 가격이 최소 5% 급등했습니다. 그는 급상승하는 교외 지역 7곳 중 4곳은 현재 중간값이 $50만 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 지구의 블레이크다운과 코브덴, 사우스 타라타키의 파데이와 웰링턴 센트럴입니다. 데이터는 아오테아로아의 주택시장 회복이 더 많은 교외 지역으로 느리고 꾸준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인 추세는 아니다라고 데이비스는 전했습니다. 그는 모기지 금리가 최고치에 도달하고 고용이 계속 증가하며 순이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신용 조건이 완화되면서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부동산 수익률이 약 2년 동안 개선된 후 2023년 말부터 정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인트러스tat 코닷 엔젯은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3가지 주요 유형의 임대부동산에서 분기별로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임대 수익률을 추적합니다. 2022년 1분기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 리얼 인스티튜트 오브 뉴질랜드의 세계 침실 주택에 대한 전국 하위 4분위 판매 가격은 $65만 였으며 같은 분기에 세계 침실 주택의 중간 임대료는 주당 $589로 총 수익률은 4.7%였습니다. 1년 후인 2023년 1분기에는 침실 3개 주택의 전국 하위 4분위 가격은 $56만 6,050로 하락한 반면 동일한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중간 임대료는 주당 $620로 증가해 총 수익률은 5.7%까지 올랐습니다. 2023년 2분기에는 5.6%로 다시 떨어졌다가 남은 기간 동안 이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가격과 임대료가 함께 움직이면서 임대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5.6%는 특히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경우 소득을 찾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총 수익률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홈 유닛 같은 다중 유닛 부동산에서는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침실 2개 유닛의 전국 수익률은 2022년 1분기 5.7%에서 2023년 3분기 7.2%로 증가했다가 2023년 4분기 6.8%로 다시 하락한 반면 침실 1개 유닛의 수익률은 2022년 1분기 6.4%에서 2023년 3분기 10.4%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2023년 4분기에는 8.7%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뉴스허브는 재무부가 100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했으나 배제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위반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자신이 민주주의에 대해 거칠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관리들이 권장한 대로 적절한 절차 없이 통과된 모든 정책에 대한 1년 검토를 거부했습니다. 크리스 히킨스 노동당 대표는 연합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식 정부 법에 따라 밝혀진 조언에 따르면 재무부 관리들은 정책 제안의 긴급성 자체만으로는 조언을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럭스는 그것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가 뉴질랜드와 영국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제안된 주요 규제 조치에 대해 비례적인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국제적 의무가 있다는 경고를 정부가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적절한
적절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정책에 대해 재무부는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후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 후 검토를 권장했지만 럭스는 그 제안조차 거부했습니다. 적절한 조언도 배제한 채 추진한 이유에 대해 럭스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뉴질랜드 국민들을 위해 이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의 장기 계획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보내십시오. 2024년에서 2034년까지의 장기 계획에 대한 의견 내기에 한국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akhaveyourSay.co.nz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럭슨 총리는 샤인 레티 보건부 장관과 함께 오클랜드 남부의 마누카우 슈퍼클리닉에서 이동식 유방검사를 시작하기 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총리는 기자들에게 새로운 이동장치를 통해 마리에와 시장, 교회를 비롯해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기타 장소에서 유방 촬영 검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마누카우 카운티에서 약 3만 명이 검사를 받고 있으며 약 20%는 이동장치를 통해 검사를 받을 것이라면서 80가 여성의 약 74%가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70%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마오리 여성의 비율은 60에서 70%입니다. 2월에 샤인 레티 보건부 장관과 루이스 업스톤 여성부 장관도 마누카우 슈퍼클리닉에 참석해 유방암 검진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년마다 12만 명의 여성이 추가로 검사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레티는 설명했습니다. 정부 계획은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면 여성들이 평균 2, 3회의 추가 유방 촬영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첫 100일 계획 중 일부는 무료 유방암 검진을 74세까지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스태티스틱스 엔젯에 따르면 2월 식품 가격은 0.6% 하락했으며 임대료 인상은 안정세를 보였고 국내 항공료는 다시 인상됐습니다. 경제학자들은 3월 분기 인플레이션 수치에 상향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수요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식품 가격은 2024년 2월까지 12개월 동안 2.1% 상승해 2021년 5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률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지난달 국내 항공료는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해외여행 숙박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연간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과일과 채소 가격이 저렴해 2024년 2월까지 12개월 동안 9.3% 하락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Z 수석 경제학자 샤론 졸러와 경제학자 헨리 러셀은 국내 항공료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비교역적 인플레이션 예측 수준의 상향 위험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트팩 수석 경제학자 사티시 렌치후드는 2024년 3월 분기 기준 인플레이션율을 약간 늘렸습니다. 스타티스틱스 엔젯에 따르면 2024년 2월 월 식품 가격은 2024년 1월에 비해 0.6% 하락했습니다. 한편 연간 식품 가격 인상은 2.1%에 불과한 데 비해 2023년 2월까지 12개월 동안 무려 12.0% 증가했습니다. 올해 첫 2달 동안 3만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취업비자로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국 이미그레이션 엔젯을 통합한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2월에 취업비자로 뉴질랜드에 도착한 사람은 16,020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지난해 2월 취업비자로 입국한 17,874명에 비해 10.4%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염병 여행 제한이 시행되고 있던 2022년 2월에 입국한 285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첫 2달 동안 취업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36,219명으로 지난해 첫 2달에 34,644명에 비해 증가했지만 이는 2019년 첫 2달 동안 취업비자로 도착한 사람이 56,558명이었던 코비드19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입국으로 뉴질랜드 내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의 총수는 2월 말 기준 최대 19만 4,181명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6만 3,252명으로 48.3%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말 취업비자로 뉴질랜드에 있었던 22만 2,054명의 최고치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2021년 거주 비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후 종료돼 이미 최소 3년 동안 취업 비자로 뉴질랜드에 있었던 사람들이 빠른 거주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 13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계획에 따라 직장에서 거주 비자로 전환했으며 이 숫자를 취업 비자를 소지한 국내 사람들과 함께 고려하면 뉴질랜드 인구는 거의 33만 명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 스토프, 인터레스닷.커닷, 엔젯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날로아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9원 2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7원 3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1원 18전입니다.